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짙고 음산한 어둠 속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심리적 공포와 소름 끼치는 초자연적 한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며 한 발자국씩 다가올 미스터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진짠감 넘치는 여정을 따라가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 안녕하세요, 공포학번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15년 전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 겪었던 아르바이트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6년에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보상 힘든 수험생이 해마되고 입학해서 한 학기 동안 미친듯이 놀았습니다. 매일 술 먹고 개강 초매, MT, 동아리, 과활동도 하고 쉬쉬도 했었죠. 방학 때도 이렇게 재밌게 보내다가 개학을 앞두고 동기들한테 연락해보니 동기들도 1학기 때는 다들 놀았는데 방학 때부터 학원도 다니고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2학기 시작 전이니까 정신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는 강의자를 출력할 일이 없었는데 전 가끔 방학 때 인쇄소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크로컵 사진을 컬러로 출력해서 코팅지에 붙여 제 방벽에 걸어놓곤 했습니다. 학기 중엔 다른 학생들도 많이 와서 솔직히 이런 거 출력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방학이니까 사람도 없고 더 편했습니다. 8월 말 학기 시작 전에 다른 학과 학생들은 강의 자료 같은 게 미리 있는지 인쇄소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인쇄소 구석진 벽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요리 트윅학원 광고, 저희 아르바이트 모집을 한다는 것도 있더군요. 그러다가 사람 찾거나 조사하는 것, 분석하는 것 관심 있는 분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알바로 하는가 싶어서 밑에 연락처가 있길래 일단 챙겼습니다. 집에 와서 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30분 정도 있다가 제 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셨죠? 네, 9월달 일부터 알바하고 싶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주말 알바도 가능해요? 네, 주말 알바도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여기로 오셔서 저희가 뽑을 만한 사람인지 좀 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와서 얘기할 때 알려줄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원래 그 가게로 오시면 됩니다. 약간 흠신소 같다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냥 조사, 분석한다고 하길래 설마 아니겠지, 왠지 저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라고 말하는 곳은 제가 다니던 인쇄소였습니다. 결혼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쇄소에 흠신소가 있었고 그 어디에도 간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입구 쪽 컴퓨터에서 학생들이 출력하고 그 뒤에 큰 프린터, 복사기, A4 용지 등이 가득해서 크게 읽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인쇄소에 가보니 직원 3명 정도가 보이고 아까 전화 드렸다면서 말하니까 뒤에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안내해줬죠. 뒤에 문 안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흠신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공무니 셔츠 같은 걸 입고 선글라스 끼고 좀 세 보이는 이미지의 덩치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 평범했고 안경 쓰고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 소위 새님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후드티에 남방같이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단 안에 검정색 케이지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컴퓨터로 구성된 서버용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서버라는 단어만 알고 서버용 컴퓨터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 같았는데 자기 직책을 말 안 했기 때문에 편의상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문 안쪽에 사장 본인의 책상이 있고 왼쪽 구석에 서버가 있고 가운데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조금 뻘쭘했지만 일단 말하는 대로 가운데 책상에 앉았죠. 밖에 직원 한 명이 커피 타와서 주더군요. 엊그제 전화 주신 대로 주말에만 알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다양한 일을 합니다. 흠신소가 맞냐고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먼저 얘기하더군요. 지금 그쪽이 생각하는 일도 물론 합니다.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흥신소라고 생각한 걸 상대 쪽에서도 안 것 같더군요. 몇 살이세요? 20살입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겠네요. 군필자분들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아, 군대는 이 학기 끝나고 가려고요. 본인이 잘하는 거 있으세요? 제가 격투기 선수 크로캅의 팬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2달 정도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물론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다르고 힘들어서 그만뒀지만 말이죠. 기본적인 체력은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는 거 없어도 뭐 하다보면 적선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사장의 말은 제가 별다른 장점이 없지만 뽑아주긴 하겠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궁금한 건 또 없으세요? 사장이 저에 대한 것을 다 물어봤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보다 어른이라서 조금 긴장했는데 이미지가 새님 같고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만만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긴장 풀려서 눈치 없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흥신소라는 단어를 안 꺼냈지만 거의 흥신소에 관련된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사장이 본인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는 놀랐죠. 당시에는 보통 컴퓨터 바탕화면은 윈도우 XP를 쓰니까 구름 화면인데 사장 컴퓨터는 옛날 도수처럼 커맨드 입력창이 떠있고 바탕화면이 조금 다르더군요. 물어보니까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리눅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맥은 아는데 리눅스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얘기들인데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다만 이야기를 듣는 대로 A4 용지에 정청하는 자세로 필기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합격해야 되는 예비 알바생인데 좋은 인상 심어주려고 필기했던 거였죠. 지금부터는 사장이 저한테 말해준 것들을 위주로 나열하겠습니다. 엄준식 씨가 할 일은 알바 시작할 때 알려줄게요. 2학기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분위기일 텐데 주말 알바라도 수업 들으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형외과인가요? 문과나 과제가 별로 없어서 시간 문제는 없겠다. 우리한테 전화로 연락하면 절대로 바로 받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채서 대충 어떤 사람인다 파악하고 연락을 줬는데 함정수사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증시치는 녹음기가 따로 없나 보네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녹음할 일도 없겠지만 녹음해도 기계가 있어서 잡음만 들릴 거예요. 경찰들도 우리를 인쇄업체로 알고 있어서 제시씨가 어느 뚱만 생각해도 우리는 별 상관 없습니다. 우리 업체에 제시씨처럼 스티커 보고 연락 주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로도 연락이 옵니다. 한번 연락받고 나서는 전화번호 바꾸고 인터넷 업로드 사이트도 바꿉니다. 항상 IP 우회해서 모든 걸 작업합니다. 이렇게 조사할 때 쓰는 전자기기 컴퓨터 중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아직 상용화 안 된 최신 기술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의 회사나 연구소 같은 데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가 있어서 얻을 수도 있고 이미 얻은 것도 있습니다. 고위층들도 저희에게 의뢰를 자주 합니다. 당연히 저희 가게 올 때는 평범한 사람처럼 오죠. 비싼 옷 차려입고 고급차 안 타고 옵니다. 고위층 중에 남자분이 의뢰할 때는 배우자가 될 여자의 과거를 조사하는 의뢰가 많고 여자분이나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의뢰할 때는 남자의 부채나 재산 내역 의뢰가 많습니다. 의뢰 대상 여자들 주변에는 세이클럽, 사이월드, 버디워드로 있었던 과거에 사귀었던 저 남친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 매 순간마다 파일이나 쿠키로 저장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집단 대학이면 같은 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쿠키라는 게 웹에서 임시로 저장하고 나중에는 파일 형식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저장이 됩니다. 스토킹 목적으로 그렇게 염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백하고 차려서 앙심을 품고 나중에 터뜨리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남의 개인 자료를 저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에도 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진 사람과 컨택해서 받아내서 의뢰인에게 줬는데 심한 경우에는 파일이 몇천 개나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린 이걸 다 뜯어보고 일일이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보통 남자 여자 관련한 의뢰의 경우 이런 자료를 모으고 있는 대상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정원적으로 누가 음침한 사람이고 개인 자료를 저장하고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재산 내역 같은 것도 각 공공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서버 관리하는 사람들을 좀 해서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그런 서버 관리자들 중에 대우 못 받고 박봉들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돈 좀 지어주면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 업체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업체 사무실은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업종이와 병행하기 때문에 나름 큰 편입니다. 우리 업체에는 각 분야의 능력은 뛰어난데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이 있을 때 특히 많이 옵니다. 진실치는 어려서 한국 사회를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는 능력 좋은 거랑 실적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 있는 대학원생도 많이 옵니다. 대학은 실적이 논문이죠. 논문 잘 쓰는 실적 좋은 사람들 말고 실험 데이터 만들어주고 대우받지 못하는 능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출이 없거나 실적으로 표현하는 걸 몰라서 대우받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 불만을 저희 업체가 이끌어내서 고용해서 돈 지어주고 저희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직업군인들도 진급 잘하는 군인들과 능력 있는 군인들 따로 있어요. 대우받지 못하고 전역한 특수부대 출신도 우리 업체에 있습니다. 몸쓰는 일에 필요한 분도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불륜, 미행조사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몸쓰는 일은 하청을 주기도 합니다. 윈도우 안 하고 리눅스를 왜 쓰는지 아세요? 이런 자료들은 프로그래밍이 하기 쉽거든요.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명령어 하나 치면 파일들 다 따로 서버로 백업하고 아예 다른 자료로 암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누가 수색할 때 파일 열어봐도 모릅니다. 실력이 좋아서 사이버 수사대 같은 공민기관의 컴퓨터 전문가도 복구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에 사장이 대답한 내용들을 쭉 읊었는데 이것 외에도 섬뜩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튀기는 했죠. 계속 듣다 보니까 뉘앙스가 자기 업체 자랑하고 과자하는 것 같았고 커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일이라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도 쓰고 그냥 주구장창 자기 업체 자랑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알바를 하기 싫어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잠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다가 말하더군요.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는 이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그러는 행동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 시간 낭비한 게 큰 신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기가 돼가고 나서 핸드폰 문자로 수강 관련 공지 이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학과 사무실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번호였습니다. 혹시나 학과 사무실일 수도 있어서 제 이메일을 열어보니 수강 신청한 교양수업 관련 공지다. 행정조비님 이름이 담긴 메일로 와있더군요. 학과 행정조비님은 예뻐서 제가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교양수업 1단원 챕터 관련 설명이라면서 3개 링크가 있었는데 각각 링크를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죠. 첫 번째 링크에는 음성이 없는 영상인데 제 모습만 다 찍혀있고 주변 배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 배경이 없으니까 너진지도 안 나왔고 제가 튀기하는 손동작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인쇄소 문 안에서 사장과 얘기한 게 영상으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링크에는 화면은 안 뜨고 음성만 나오는 거였는데 사장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한 얘기는 없고 제가 얘기한 이야기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장한테 했던 좀 개념 없는 얘기들 위주로 녹음되어 있었죠. 세 번째 링크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링크를 합쳐놓은 것처럼 제 모습만 찍혀있고 저만 얘기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장 말고 밖에 3명 직원 중 누군가 저를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중변유관에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직원이 들락날락하면서 같이 설명도 해줘서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행정주변님 이름을 어떻게 알았고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더군요. 도레메일 주소도 일반적인 사이트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알파벳과 닷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 링크 말고 선부 파일에 PDF 파일 2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교양수학 어쩌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나와 있었죠. 엑셀 PPT는 써봤는데 PDF는 좀처럼 안 써봐서 설치 파일 찾아 설치하고 PDF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PDF 안에는 반말체로 사회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라. 내가 비밀을 발설한 게 너처럼 멍청한 애라서 다행이다.
기념 선물로 네가 듣는 과목 솔루션 줌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강의엔 보통 원서를 번역한 전공 교재로 해서 답지라는 게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지를 솔루션이라 하고 솔루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한다고 해도 원서라서 영어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일에는 솔루션을 한국말로 적어놓고 하나하나 풀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루션 구하기도 힘든데 저걸 이해하기 쉽게 써서 저한테 보냈다는 것도 소름이 끼쳤죠. 물론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파일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삭제되어서 다운로드가 안 되더군요. 그러다 인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쇄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냥 일반 학생 대하듯이 사무적으로 대했는데 그때 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나한테 메일 보낸 거 당신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담임이 입도 뻥끗 못했고요. 그렇게 그 일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가 오는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07학번 1학년 신입생 후배라면서 여자 이름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볼펜으로 안 적고 사인펜 비슷한 거로 썼는지 중간중간 번져 있었죠. 내용은 대학에 들어와서 동기들에게 선배님 이야기 들었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인기 많고 재밌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휴가 나오시면 놀러오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내용을 보고 실컷할 수밖에 없었죠. 크로컵 UFC 가서 앤디 산체스한테 이긴 거 이미 봤겠네요. 휴가 나오면 UFC 가서 이긴 거 프린트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크로컵 팬인 건 대학교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중학교 동창들 몇몇만 압니다. 싸이월드에 크로컵 사진이 있었는데 비공개 게시판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동창들 중에 같은 대학교도 있어서 건더건더 안다고 해도 제가 이세소에서 침략한다는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편지로 준다는 건 의도적이었죠. 제가 군대 간 것은 어떻게 알고 그 여자에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집 앞으로는 가족들한테만 주소를 알려줘서 다행히 이상한 편지가 오진 않았죠. 제대하고 바로 복학했는데 또다시 학과 공지 관련 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에 학과 수업 변경 공지라고 나오면서 PDF 파일을 열어보니 또 그놈들이 했더군요. 지금쯤 전역했겠네요. 저희는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지난번처럼 알바생 안 뽑고 직원만 채용하려고 하네요. 아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보니 그 당시 있었던 이세소는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학년 되고 나서는 제가 격투기를 좋아하다 보니 격투기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분들과도 친해졌는데 가끔 쪽지를 주고받던 분이 조르주 생피에르 경기는 지루해도 단점이 없다 는 제목으로 글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쪽지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얘기도 상관없겠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업체 얘기 어디서 한 건 아니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쪽지를 보낸 회원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탈퇴했더군요. 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계속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겪고 지금 다 기억나진 않지만 간간히 의심되는 메일도 오고 탁과 사물함에 이름 적혀 있는데 사물함 밑으로 쑤셨는지 종이로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짜증나고 무서웠던 건 잊을 때쯤 되면 이런 걸 한 번씩 보낸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교묘하게 돌려가면서 말을 써놓은 경우가 많았죠. 시간이 지나고 취업하고 나서 대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누구는 파혼했는데 스마트폰 해킹을 당해서 돈이 다 빠져나왔다거나 해킹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강박인 것인지 왠지 그 사람들 같더군요. 분명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해킹하고 돈을 빼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진짜 소름 끼쳤던 건 사장과 이야기를 했던 당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과 네트워크가 있는 연구 조직이 있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일반화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딥러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니 크롬이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적었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산업화되고 있고요. 이미 15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만약 지금도 그런 중세소가 응제성 활동하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직에게 밑보여서 이런 짓을 당하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음이 더 그렇고요.
제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도 당연히 이 내용은 모르지만 너무 소름 끼치는 기억이다 이렇게 투고를 해봅니다. 일단 사장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나쁘시면 영상 삭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가 걷어낸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A4 용지로 18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소름 끼칩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메일로 솔루션을 보내거나 군대에 편지를 보낸 건 그리 무섭지는 않았거든요. 그거야 뭐 자기네 임시소에서 했던 거 혹은 인터넷 기록 뒤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추적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보고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보통 흠신소라고 하는 돈 벌어주고 사람 때리는 사람들로 알았는데 조금은 다르네요. 어둠의 순결을 통해 들으신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해석이나 이 이야기의 비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풀리지 않은 채 끝나며 미스터리한 여운을 남긴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계속되기 위해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공포의 세계를 탐험해보아요.